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신우이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놀랍진 않았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전형적인 신우이였습니다. 자기 동생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도는 사람. 남편이 어떤 잘못을 하든 무조건 동생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남편과 싸울 때마다 남편은 늘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저는 남편과 매일 싸웠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말끔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은은하게 뿌리던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정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지독하게 지저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식사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절대로 일주일 동안 팬티를 벗지 않았습니다. 즉,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처음엔 그저 바빠서 깜빡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내내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분명 연애할 때는 깔끔한 사람이었는데 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걸까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자기야, 속옷 안 갈아입어? 난 피부가 민감해서 자주 갈아입으면 더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피부가 민감해서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니요? 저는 결혼 전까지 남편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애할 때 어쩌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면 늘 깨끗하게 씻었고 자기 관리도 철저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저에게 깔끔한 모습만을 보여줬던 걸까요? 혹시 연애할 땐 일부러 샤워하고 나와 저를 만난 것이었을까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은 이 문제를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했죠. 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도 씻지 않으면 찝찝하지 않냐고, 속옷을 왜 갈아입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긴 너무 예민해. 내가 샤워 안 한다고 뭐가 문제야. 내 몸인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위생 문제였죠. 하지만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샤워를 안 하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비위생적인 수준을 넘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으면 비듬이 후두둑 떨어져 나왔고 발냄새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양말을 벗고 나는 꼭 그걸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뭐 하는 거야? 그냥 내 냄새가 어떤가 싶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왜 그런 걸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더럽게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습관을 고치려고 1년을 싸웠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죠. 말로 타이르고 화를 내고 간곡히 부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죠. 결국 극단적인 방법까지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도 씻지 않길래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물벼락을 퍼부은 날도 있었습니다. 씻어! 제발 씻으라고!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발 씻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쳤지. 내가 미쳐 돌아가겠어.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안 씻는 게 말이 돼? 남편은 물에 젖은 채로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라도 써야 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거듭되었죠. 저는 남편을 씻기기 위해 온 힘을 다했고 남편은 그걸 귀찮아하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신우이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우이는 저를 본격적으로 잡아먹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아니, 남자가 피곤하면 못 씻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멈추지 않았죠. 혹시 내 동생한테 냄새라도 난다고? 내 동생은 살냄새도 안 나는 애야. 애초에 피부가 예민해서 자주 씻으면 안 되는 애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 몸에서 살냄새라는 게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러더니 신우이는 아주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거면 내 동생 우리 집으로 보내. 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네? 주말에만 얼굴 봐. 그렇게 자주 안 보면 남편 귀한 줄 알게 될 거 아니야. 형님, 진심이세요? 정말 형님 집으로 보낼까요? 뭐래? 농담이지. 좀 너무 그러지 마. 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인가요? 씻으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신우이가 남편의 편을 들며 저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 의자 끌어당기는 것도 겁나요. 하도 그 사람이 의자 바로 밑에 코딱지를 붙여놨어요. 책상 밑에도 붙여놓고요. 매일 그거 물티슈로 닦아야 하는 제 심정을 알긴 하세요? 뭐?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뭐라고요? 아니, 형님, 어떻게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신우이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입술을 삐죽이며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민하다고 말이죠. 예민하다고요? 의자 밑에 코딱지를 붙이고 책상 밑에 코딱지를 발라놓고 팬티를 일주일씩 안 갈아입는 사람이랑 사는 게 예민한 문제인가요? 저는 그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남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제가 감히 자기 동생에게 불만을 제기한 걸 대들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간 흉내는 낼 정도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하진 않았고 속옷도 하루 이틀 간격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우이와 저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동안 신우이와 저는 점점 더 사이가 나빠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남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위생 개념이 없는 사람은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남긴 흔적들을 발견해야 했고 눈살을 찌푸려야 했으며 결혼 생활 내내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남들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남편이 너무 더러워서 미치겠어요. 라는 말을 대체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눈에 보이는 게 문제였습니다. 더러운 옷차림, 관리 안 된 피부, 어디서 나는지 모를 냄새까지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상태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누이는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시누이와 남편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걸.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요? 시댁 문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뭐 듣기만 해도 엄청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참 우습지 않나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그렇게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는데 자기가 시집살이 당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저한테 풀었다는 사실이요. 제가 올케로 들어오자마자 시누이는 마치 자신의 분풀이 대상이라도 찾은 것처럼 굴었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것들을 마치 되갚기라도 하듯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있었죠. 만에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지금 올케 싸대기 맞았어. 우리 시어머니였으면 이미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걸? 올케는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난 거야. 감사하게 생각해. 저는 처음엔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계속되다 보니 속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아니 그럼 신우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으면서 왜 신우이는 그걸 보고 배운 걸까요? 자기가 당한 만큼 다른 며느리도 당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정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떠받들던 우리 시어머니, 그러니까 신우이의 엄마는 어떠셨느냐고요? 그분 역시 결코 호락호락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사진 가져와라.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대체 왜 과거 사진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유를 여쭤봤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성형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지. 장차 태어난 내 손주의 얼굴 보고 놀라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너 성형 안 한 거 맞지? 자연산 맞지? 사진을 확인해서 뭐 할 건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성형 여부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아니었나요? 아들놈이 너무 더러워서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였고 아주 정성스럽게 중고등학교 때 사진을 준비해 가져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집안과 엮이면서 어떤 황당한 일들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시어머니도 보통의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둔 시누이 역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시누이가 갑자기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시누이는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죠. 시누이가 친정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 부부에게 생활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입이 하나 더 늘었잖아. 생활비 더 줘야지. 뭐라고요? 생활비를 더 내라고요? 그럼 시누이가 들어왔으니 그만큼 더 들어갈 거 아니야. 현금으로 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카드 하나 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현금이 부담스러우면 카드? 그렇게 당연한 듯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현실 감각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를 달라고요? 어차피 가족끼리 돈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왕이면 카드가 낫겠다. 현금으로 주면 하나하나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잖아. 편하게 쓰는 게 낫지 않겠어? 와, 이게 진짜 사람이 할 말인가?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남편이 저를 보며 슬쩍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현금으로 줘. 뭐? 현금?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뭐, 따로 모아놓은 돈 있잖아.
내가 따로 모아놓은 돈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 그냥 알지. 당신이 결혼 전에 부모님한테 받은 비상금 있잖아. 아이 낳거나 필요할 때 쓰라고 받은 돈. 그거 그냥 다달이 좀 주면 좋지 않을까? 그 돈은 제가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주신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거나 큰 돈이 필요할 때 쓰면 좋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묶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돈을 생활비로 내놓으라고 한다고요. 그것도 시누이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저는 다시 한번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 사람들, 제 돈을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그날 저는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았고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한 요구를 한 것처럼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도 황당하고 너무도 속이 상해서 저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3일 정도 내가 집을 나가면 이 남자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에서 3일 정도 지내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집은 완전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어지럽혀진 옷가지들과 컵라면 용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은 개수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쓰레기 봉투가 터져 악취를 풍겼고 화장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죠. 아, 이 남자는 내가 없으면 자유로운가 보다. 저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신없이 흐트러진 집안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죠. 냉장고는 정리할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목이 마르기까지 했거든요. 일단 물이나 한 잔 마시자. 냉장고 안엔 제가 끓여두었던 보리차가 담긴 물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한 모금, 한 모금만 마셨을 뿐인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뭐야? 입안 가득 퍼지는 비릿한 맛. 저는 본능적으로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안에 남아있는 그 씨바. 그리고 눈앞에 놓인 물통.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보리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소변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제 입에 넣었던 것이 남편의 소변이었다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게 왜? 냉장고 안에, 그리고 보리차 물통 안에.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는 그대로 냉장고 문을 꽝 닫고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그대로 따져 물었죠. 야, 이게 뭐야? 냉장고 있는 거, 그거 대체 뭐냐고! 아하하하, 아니, 그걸 먹었어? 진짜? 아하하하, 야, 먹었냐고! 지금 웃음이 나와? 이게 장난이야? 너 미쳤어? 아, 진짜, 야, 너 진짜 먹은 거야? 대박, 아하하하. 너랑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들어오면 우리 얘기하자. 아주 결단을 내리자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온몸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신우이. 저는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숨이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마치 너무 웃겨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는 듯 신우이는 한참을 그렇게 웃었습니다. 야, 먹었다며? 마셨다며?
진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마치 이야기만으로도 배가 아플 정도로 웃기다는 듯 계속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네. 옛날에 걔가 나한테도 그랬거든? 이제 너한테 넘어갔네? 형님, 좋으세요? 그렇게 기쁘세요? 당연하지.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괜히 내 동생한테 덤비지 마. 울케한테만 피해갈 뿐이야. 순간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생활비 올려달라는 말 들었지?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생활비로는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되겠어? 그냥 이사시켜줘. 뭐라고요? 올케 비상금 있는 거 다 들어왔거든? 그 돈 우리한테 줘. 우리 이사 가게.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게 인간이 할 말인가? 하지만 신우는 마치 게임에서 마지막 필살기를 쓰듯 아주 기분 좋게 웃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또 거절하면 올케 다음에 뭐를 먹게 될까? 농담으로 듣지 마. 내 동생은 진짜 레니까. 저는 전화를 든 손을 내리면서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들 미쳤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이 저에게 소변을 먹이는 장난을 치고도 웃고, 신우이는 그걸 듣고 배가 아프도록 깔깔대며 웃으며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이사까지 시켜달라고 하는 상황. 순간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네요. 신우의 웃음소리가 딱 멎었습니다. 이혼했다고 질질 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억지까지 부릴 줄은 몰랐네요. 뭐? 질질 짜? 난 네가 질질 짤 줄 알았거든? 그런데 좋아 보이네. 아주 잘 지내나 봐. 그리고 이사시켜달라고? 아, 넌 좋겠다. 야, 너 뭐야? 지금 나한테 반말 까는 거야? 반말 까는 거야.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것한테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그럼 내 입만 아픈 거니까. 야, 너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야, 오줌? 아, 미친 거 아니야? 더러운 새끼가 이런 장난까지 쳐? 이걸 장난이라고 생각해? 야, 나중에 뭐 똥도 먹이겠다? 어디 무서워서 살겠어? 야, 너 정말 좋겠어요. 이번 참에 가족들 다 모여 살게 돼서. 조금만 기다려. 네 동생도 곧 보내줄 테니까. 알았니? 남편에게는 이혼을 통보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농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 너 왜 그래? 아무 일도 아닌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럼 그냥 장난이었잖아.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야, 지금 흥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냥 좀 쉬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짓을 하고도 제가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을까요? 너 소문 내줄까? 뭐? 너 회사, 친구, 동료, 어디 한번 다 썰 풀어볼까? 야, 너 정말, 난 너랑 못 살아. 왜냐고? 너 더러워서. 아니, 더러운 걸 넘어서 변태 같아서. 그리고 더불어 네 가족도 너무 변태 같거든? 네 누나가 이사시켜 달라던데? 이혼하더니 나사가 제대로 빠졌나 봐. 얼른 조여주러 가렴. 너 하나뿐인 누나 나사 말이야. 결국 5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던 날 손끝이 떨렸지만 그것은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해방이라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더러운 인간과 나사 빠진 가족들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그 인간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책상 밑을 물티슈로 닦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 밑에 붙어있는 코딱지를 보면서 헛웃음이 나올 일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발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울 일도 없습니다. 오늘은 팬티를 갈아입었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이 오줌인지 아닌지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이 평택시에 사는 김모 씨, 바로 네 이야기거든, 알아? 네가 얼마나 역겨운 짓을 했는지, 네가 얼마나 사람을 인간 대해로 대했는지, 네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었는지 말이야. 그리고 너 아직도 그렇게 더럽게 살고 있니? 이 씨바 새끼야? 난 아직도 너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끓어. 내가 보리차를 안 마시는 이유 바로 너 때문이다. 개새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